조선일보 신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 실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견이 됐는데요. 어제 오후 7시 30분쯤에 지금 전 씨가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6시 44분쯤 외출했다가 돌아온 전 씨의 아내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경찰관과 함께 문을 개방하자 숨져 있는 전 씨를 발견한 겁니다. 자, 숨진 전모 씨, 일단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깊은 관계였는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일을 했죠. 거기서 국장, 실장 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경기도의 성남시 인맥이 대거 들어와 있잖아요. 뭐 정진상, 김용 뭐 모두 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모 씨의 경우가 초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에는 또 경기주택 도시공사에 가서 본부장하고 나중에는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혐의, 이 혐의에 대부분 다 이 전모 씨는 연루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성남시 때 국장, 본부장 뭐 여기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검찰 조사를. 그렇게 됐고 여기 와서 뭐 쌍방울 대북송금, 왜냐하면 또 김성태 전 회장 그 상가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리해서 간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혹에 다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극단적 선택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거의 모든 의혹에 있어서 아마 그에 따른 압박, 이것도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모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좀 있었고 검찰 조사 받았고 대장동 뭐 여러 가지 의혹들과 연루가 되어 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입건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수사에 좀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모 씨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사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2021년 12월 10일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12월 21일에 전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 김문기 씨 호주 출장 같이 가서 골프도 같이 쳤다고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이 또 한 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2022년 지난해 1월 달에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사람인데 물론 지병으로 사망하긴 했습니다만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2022년 7월에 배모 씨의 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인물이던 배모 씨의 지인 A 씨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올해 3월 9일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전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 FC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다가 떠나게 됐습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거듭된 이재명 지사의 주변 인물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사건들하고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결자 해지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사망 경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뭐 대체적으로 저희가 유추하건대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주변의 압박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내용이
깊어지는 이유도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마땅한 그런 계기를 찾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법 절차에 응하든지 아니면 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이런 결단이 있지 않는 한 총선의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상황 반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 테고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모 씨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이 사망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아랫사람들만 비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장님 일정이 지연돼서 다음에 또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피의자들은요 죄를 지었다고 보여질 증거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들이대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자, 아직까지 전모 씨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주변인들의 어떤 사망 소식에 해명하라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제도 또 이재명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입장에서 확인하셨듯이 검찰의 수사 탓이라고 이들의 사망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게 무슨 이게 영화도 이런 영화 같은 게 없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 좀 두려움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울 뿐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과거부터 계속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저렇게 유명을 달리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 인간적인 도리를 표명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모 씨가 이렇게 됐을 때 또 모른다고 하지도 않겠죠. 뭐 당연히 아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또 어떤 반응을 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재명 대표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인간적인 어떤 추모의 어떤 진정한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듣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책임을 꼭 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비극적 행렬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끝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되고 종결된 데서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는 게 이걸 모든 걸 해결하는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사람이 우선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상한 상황으로 놓여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정말 진정성 어린 참회와 어떤 내용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장 나오는 걸 좀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숨진 전모 씨가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왔던 만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019년도에 모친상 때 대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전모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조문을 한 당사자였고 그때 가서 남북 경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모범 사례가 되어달라 이렇게 언급했던 걸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이 전모 씨는 등장을 하고 조문했을 당시에 남북 경협 합의 축하한다, 모범 사례가 모델이 되어달라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경기주택공사본부장이었고 이재명 대표 자택 옆에 합숙소 그 논란이 됐었을 때 그 합숙소를 관리 총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 화면의 왼쪽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숨진 전 비서실장 전모 씨인데 항상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측근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것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수사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수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내복 사입은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범으로 입건이 된 상태였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키맨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구자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로 지금 꼽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분이 사라지고 나면은 사실 이화영 평화부지사나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깨트리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는 걸 또 따로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성남 FC 사건에서도 사실 네이버와의 그 뇌물에 대해서 액수나 방법에 대해서 협상을 했던 실무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무 처리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꼽자면은 이분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은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쌍방울 쪽에서는 진술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실무교섭에서 이분과 이런 대화를 했고 이분이 뭐 대리 조문도 왔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해 들어가야 되는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사실 수사에 있어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에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는 걸 입건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사도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근데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그래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뭐 더 추가로 수사가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영장 청구가 됐다는 건 사실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강도 높은 조사를 그때에 대해서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진술 조서나 이런 것들은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법정에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증언을 통해 가지고 공방이 오고 가고 거기서 더 확인될 수 있는 그 기회는 사라졌지만 여태까지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 그거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분의 사망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5명의 사망 그러니까 이분 이전에 4분의 사망도 한 분은 지병으로 사망하셨던 거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법인카드 유용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배모 씨의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되려 이제 부당하게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도 연결돼서 논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에는 100개가 넘는 합숙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도심권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위한 합숙소가 있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 자택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선거에 사용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이후에 하나도
그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지금 이것을 또 가져와서 경기도시공사에 이 돌아가신 이분이 일했다는 것을 또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뭔가 부당하게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되려 성남FC라고 하는 건 되게 오랫동안 수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돌아가신 이분도 공범으로 입건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검찰은 무리한 어떤 수사나 기소를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짚어주신 것 중에 배모 씨의 지인 돌아가신 부분 있잖아요. 그분도 수사 대상에 올랐던 분이거든요. 수사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수사 대상이라서 그랬던 거지, 무슨 무리하게 건너의 사람의 죽음까지 끌어다 붙이다 이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지금 수사 받던 게 마무리됐는데, 한 꼭지가 마무리된 시점에 지금 새로운 수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 이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이제 형사적인 사건에 연루가 될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좀 의혹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어제 밤 늦게 전해졌고,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는데,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경찰 조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